약간 떠오른 게 네. 그 유도 선수들이 네. 몸을 섞는다는 표현을 써요. 제가 아. 굉장히 유명한 유도 네. 선수랑 좀 친분이 있는데 네. 아시죠? 김재범 유도 네. 선수. 네. 런던 올림픽 네. 금메달리스트. 네. 네. 이 김재범 선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세계 랭킹 1등이에요. 아, 그래요? 그 포인트를 누가 역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압도적인 네. 정말 우리나라 유도 역사상으로도 아마 압도적으로 정말 거인 같은 사람인데 네. 근데 이제 김재범 현재는 감독인데 감독이 저한테 몸을 섞는다는 표현을 써요. 몸을 딱 섞어 이게 몸을 서로 잡아보면 딱 이미 안다는 거예요. 누가 네. 이길지. 그러니까 제가 이기고 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얼마 전에도 김영익 교수님, 홍춘욱 박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네. 이렇게 라이브로 그때는 토론을 했었어요. 네. 네, 재밌게도 우리는 이제 몸을 섞은 거죠. 일종의 네. 말을 섞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김영익 교수님은 하드랜딩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시고 네. 홍춘욱 박사님은 노랜딩에 좀 무게를 두시고 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소프트랜딩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서로 다른 뷰를 네, 갖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바라보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더 무게중심을 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져가실 게 많다고 봐요. 배울 점들이. 이게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라사 같은 선배님들이 네. 그런 토론을 하면서 예. 노랜딩, 하드랜딩, 소프트랜딩. 그러니까 저희는 짠 적도 없고 그렇죠. 앉아서 여쭤봤는데 네. 뷰가 다르길래 거기서 네.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저도 지금 질문지 네. 하나도 안 읽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는데 예. 저희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약간 직업병인데 네. 어떻게 보면 가닥이 무조건 확률로 네. 이 셋 뷰 중에 나온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예. 사실 극명하게 또 어긋나려면 올해 또 대선도 있고 예. 이게 랜딩이 없이 예. 그냥 오히려 골디락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더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 네, 우리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확률이.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OECD 월드뱅크가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 친구들이 짰나 싶을 정도로 되게 큰 폭으로 미국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들이 네. 약간 조짐이 네. 네, 이게 우리들이 다 경제 데이터를 보고 과거의 백데이터를 통해서 갖고 있는 툴을 통해서 조망하는 것들은 랜딩의 가닥이 크게 잡혀 있고 그 기울기에 따라서 서로 간의 이견이 분분한 걸로 저희 같은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견이 없는데 네. 이상하게 뭐 엉뚱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쪽으로 또 확 되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스럽게 부분들이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뷰를 장착하고 그러면 그 뷰를 갖고 있는 그 배경에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경제를 읽어나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더 다채롭게 장착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마지막 한 가지 또 의견을 드리면 네. 경제 체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 경제를 볼 때 이제 세 가지를 분류해서 봐요. 네. 이거는 뭐 페드의 의사결정도 같은 방식이겠지만 세 가지를 주로 타겟으로 보잖아요. 하나가 물가 안정이냐, 네. 두 번째 경기 안정됐냐, 네. 세 번째 금융 안정됐냐.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잣대로 미국 경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봤을 때 물가 안정 아직 안 됐으니까 금리 인하할 시점 아니야. 네. 경기는 뭐 문제 없어, 걱정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도 돼.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금융 안정 부분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네. 네. 몸이 이렇게 건장하고 체력 운동하고 근육 운동해서 네. 더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리고 더 빨리 100m를 주파하는 이런 게 일종의 체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안정 여부인 거예요, 약간. 네. 근데 제가 보는 금융 안정 여부는 이런 체력과 무관하게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질병이 발생하거나 암이 발생하거나 그런 종류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네네. 금융부실 같은 것, 그러니까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그래도 금융부실이 금융위기급으로 시스템적으로 발생해버리면 네. 정말 건장한 근육 빵빵 30대 이 청년이 네. 뭐 쓰러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경제를 이제 분류해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미국 경제는 어쨌든 체력적으로는 괜찮다. 네. 근데 이 금융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가지 않는 정도는 선방할 거다. 네. 그래서 금융부실이 이 경기를 좀 끌어내, 내가 질병이 우려스러워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 건강했던 체력이 쇠약해진 느낌? 네. 그런 식으로 저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표현이네요. 예. 근데 실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결국 듀얼 먼데이트의 이제 금융 쪽을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질병, 예. 정말 최악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연준의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가장 큰 목적 함수는 결국 그래서 예. 미국인들이 행복한가, 네. 미국 경제가 부강한가에 네. 가장 초점이 맞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사 듀얼 먼데이트가 약간 훼손되더라도 아니면 금융시장의 발작이 있다 하더라도 네. 당시 미국인들이 아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건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연준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연준이 모든 통화 정책의 바로미터일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정책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연준의 이런 듀얼 먼데이트와 금융 이런 바라보는 채널들의 가장 더 상위에 결국 나홀로 미국이 있다면 우리가 이걸 또 이제 페드 와처로서 네. 분석하는 것에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되는가에 대한 약간의 또 지금 이 찰나에 네. 좀 고민도 좀 되네요. 네. 좋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도 이런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다양한 면들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경제를 이제 들여다볼 때 좀 미국 경제도 좀 논하게 된 배경이 네. 결론적으로는 기승전 금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뭐를 물가를 보든 경기를 보든 금융부실을 보든 상업용 부동산을 보든 네. 보는 이유가 결국 금리나 언제 할까? 네. 이게 어쩌면 초점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하드랜딩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면 금리 인하 시점은 생각보다 더 앞당겨질 거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게 조금 그렇죠.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그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컨센서스보다 네. 연준은 금리 인하를 좀 늦게 할 거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랑 뷰가 비슷하시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드랜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 운신의 폭을 말씀드렸던 게 네. 미국 경제는 되게 강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이퍼런거라는 여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부분이지만 미국 경제를 조금씩 올가매고 있는데 네. 옐런이 얘기한 것처럼 초장의 꼬리 자르기 아니면 적세 욕소의 어떤 롤오버를 통해서 그게 마무리된다면 네.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어떤 론랜딩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예. 하지만 연준의 그런 운신의 폭이 극히 줄어들었다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경기가 크게 거꾸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라고 해서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마이너한 비유일 수 있는데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좀 늦게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바로 오는 질문이 그럼 폭도 되게 작겠네라고 말씀을 주세요. 네. 왜냐하면 결국 1년에 45일씩마다 있는 FOMC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주간 있는. 그런데 저는 또 인하폭은 되게 클 것 같습니다. 또 왜냐하면 하드랜딩.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준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 네네. 연준은 백밀러 보고 운전할 거고 그렇죠. 백밀러를 봤을 때 어쨌든 경제가 하드랜딩스럽게 전개됐을 때 그제서야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것이고 네. 경기가 완전히 안 좋아졌을 때 경기가 완전히 안 좋아지면 물가는 자연히 잡히니까요. 그때 이제 경기를 봐야 되니 안 좋아진 경기를 물가는 잡았고 경기가 또 안 좋아졌으니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할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시나리오시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까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약간 덧붙이긴 했는데 결국 연준이 사실 물가만 보는 거죠. 중앙은행은. 네. 하지만 최근에 연준은 결국 미국인들의 행복과 미국이 강건한가에 초점이 너무나 가 있기 때문에 또 올해는 대선이라는 판에 연결시키기 때문에 또 미국은 되게 양분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는 운신의 폭이 좀 더 극대화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이런 거예요. 미국이 어쨌든 통화 정책을 결론적으로는 성공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가라는 토끼도 잡으면서 네. 경기라는 토끼도 놓치지 않는 네.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전히 네. 두 마리 토끼를 결론적으로는 다 잡는. 네. 물론 물가라는 토끼를 잡는 과정에서 경기라는 토끼가
조금 불안하게 좀 이렇게 힘이 빠질 수는 있겠죠. 네. 잘 못 잡는 그런 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악화되지 않고서는 물가가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네, 네. 지금의 물가 지표를 보면 기여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런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거고 오히려 최근에도 올라갔고요. 네. 그런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주된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져서 네. 임금 상승률이 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만큼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하니까 네.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높다 보면 그런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을 때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고 그게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물가까지 올 텐데 네.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실물 경제가 악화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취하기 쉽지 않은 네. 변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되는 소프트 랜딩 가깝게 마일드한 경기 침체죠. 네. 그런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건 뭐 저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네. 그 갖고 계신 그 시나리오가 너무 탄탄하고 좋아서 그러면 그대로라고 한다면 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언제쯤이라고 가늠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하반기라고 보는데요. 하반기. 네,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라고 보는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만약에 미국한테 온다면, 네. 그거는 한 2분기쯤으로 보시나요?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요. 네네. 굉장히 뒤늦게 올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3, 그러니까 제가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네. 1%대 성장률. 네. 그러니까 연 성장률이 연율화로. 네. 이 연간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2024년을 한 2.1%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IMF가 보고 있는 잣대로. 네. 근데 25년 성장률은 또 하향 조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경기가 좀 마일드하게나마 좀 스크래치를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싸우는데 얘를 때려 눕혔어요. 그러니까 네. 물가를 잡았어요. 네. 그러나 나도 좀 상처를 입긴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은. 네. 그게 약간 상처 입는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고 25년 경제 성장률을 한 1.5%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24년 이제 약간 4분기 네. 요 정도의 경기가 좀 둔화되는 신호가 네. 침체라는 표현을 쓰기가 애매한 네. 둔화라는 표현이 적절한 네. 그런 수준의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네. 이렇게 악화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금리 역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장님도 금리 인하가 좀 늦게 올 거다. 네, 보시나요? 저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내년이네요, 사람. 아니요, 저는 올해라고 보고 올해요?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매년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네. 22년 전망서를 낼 때부터 네.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고, 그리고 22년에 막 금리 인상할 때 그때부터 금리 인하는 23년 연내는 있을 수가 없고 네. 24년 상반기에도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점쟁이처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지금 이런 뷰를 갖고 있는 게 그때의 생각과 지금이 다르지가 않아요. 네. 그 뷰가. 네. 좀 바뀔 땐 바뀌어야 되는데 그 미국 경제를 보는 뷰가 오히려 그때 봤던 뷰보다는 미국이 더 강하죠,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전개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시나리오를 그린다면 24년, 25년 성장률을 그때는 그거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같이 이만큼 올라간 느낌. 네. 그냥 평행 이동시킨 거죠. 네. 그래프를 이렇게.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뷰를 갖고 있어서 저는 금리 인하 시점이 빠르면 6월. 네. 늦어지면 뭐 7월이나 그 이후. 근데 조금 더 무게중심은 네. 7월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예. 그러면 약간 보험성 금리 인하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험성은 합니다. 왜냐면 네. 네. 결국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경기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름. 금융 불안도 걱정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FOMC 회의 결과 네. 그 성명서가 딱 올라갔는데 네. 저는 새벽 4시에 보거든요. 네. 근데 전월과 비교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두 번째 문단이죠. 네.
The U.S. banking system 네. is sound and resilient 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그 한 문단. 네. 금융안정 여부에 대한 페드의 판단이잖아요. 그 문단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1년 정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그때쯤부터 US 뱅킹 시스템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을, 페드가 판단한 의견을 명시를 했는데 아예 고려할 필요도 없을 거로 판단하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 문제가 있지만 네. 그게 금융위기로까지 거론할 만큼도 안 된다라는 네. 페드의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네. 금리 인하의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무게중심을 두는 시점은 전 7월. 네. 그렇게 저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